오늘부터 한미 두 나라 군이 역대 가장 큰 규모 키 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연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 중심의 개념이었다면은 이제는 유사시 적의 어떤 공격의 징후가 있으면 평양 핵심 시설 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700여 곳을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 전문가 부형우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에게 이번 훈련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훈련이 제일 큰 특징, 과거와 다른 제일 큰 특징을 좀 쉽게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이 북한이 핵실험한 지 2달하고 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예. 그런 만큼 그 한미 양국의 어떤 결기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은 다 동원한 그런 훈련과 연습이 될 것이고 한국군도 예년에 1.5배의 병력이 동원되는 그런 훈련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이제 마지노선이 왔다 이런 것이고요. 특히 미국으로서는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북한 핵에 대한 그 분노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그런 결의가 돋보이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다. 이게 그 1976년 도끼만행 사건 요거 이후에 전력 수준으로 본다면 그 이후에 가장 큰 많은 전력들이 동원된 그런 훈련과 연습이다. 예, 우리 군이 30만 명 투입된다고 하더군요. 네네. 오늘이 공교롭게 1978년에 팀 스피릿 훈련이 시작됐던 바로 그날. 본질적으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그런 그 역사적인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팀 스피릿이었는데 지금 키 리졸브 이름이 키 리졸브 이게 지금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단호한 어떤 결기 뭐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독수리 연습하고요. 키 리졸브는 지휘소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했을 때 미국이 증원 전력이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싸우는 거죠. 그 증원 전력이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의 전투력과 융합을 해서 같은 지휘관 아래 북한에 대한 그 반격을 하는 그런 작전인데 이게 엄청난 오케스트레이션인 거죠. 그 한두 가지를 조정해야 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실기동의 병력은 없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그 컴퓨터상에서 부대의 병력의 기동이나 이런 것을 가정하고 지휘 절차를 연습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동 훈련을 하는 독수리 연습과는 대비가 되죠. 이렇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도상 훈련하는 이런 것만 하면은 또 실제 기동 훈련하는 무기와 장비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도외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독수리 연습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좀 연동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상으로 해보고 네네. 그 일부를 실제로 이제 기동을 해보고요. 독수리 연습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병대 쌍용 훈련도 같이 실시한다면서요. 또 어떤 성격입니까? 그거는 그 해병대라는 것은 상륙 작전을 하는 그런 훈련 부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기동 지원단, 상륙 기동 지원 선도 이렇게 미국에서 굉장히 처음으로 한번 한국에 파견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하면 이 항만들이 다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륙함들이 왔을 때 이걸 정박하고 이걸 그 장비를 내릴 시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대형 유조선급의 큰 배를 개조를 해가지고 상륙 지원하는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부두를 만드는 거죠. 부두가 제 기능을 못할 때를 대비를 해서 바다에서 그 상륙함에 갖고 온 장비와 무기를 실어서 그게 그 자체가 부두 역할을 하면서 바로 상륙하는 그러니까 공세적인 것을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죠. 상륙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세적인 그런 거거든요. 적진으로 침투하는 인천 상륙 작전처럼 굉장히 과감한 그런 전선을 우회하면서 적의 후방을 하는 그런 그 전략이기 때문에 이 상륙 훈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북한으로 하여금 공포를 갖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적이 공격을 시작하면 우리가 방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었다면 이번에는 만약에 어떤 공격의 징후가 보이면 이제는 네네. 공격하면 핵 공격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방어를 그때 뒤늦게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유사시에는 선제 타격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네네. 그 작게 501호라는 게 그걸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네네. 작게 501호 좀 설명 자세히 해주시죠. 이게 작년 6월에 모 일간지에서 그 한미 연합사령관과 당시 합참의장이 이거 501호라는 이거 작전 계획에 사인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그야말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예. 비밀에 붙여져야 되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공표됐다는 것 자체가 미군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했다는 진상 것만큼 규명해달라고 미국이 요구하고 그랬었죠. 그랬죠. 않습니까? 이것을 국회에서 또 그게 그 불거지니 보고해달라 했는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께서 이것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다 작전 계획이 어떤 계략적인 게 있는지가 나가버리면 우리는 그걸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미 나온 것을 보도된 내용에 근거하고 작년 카터 국방장관과 우리 한민국 국방장관의 그 SCM 그 상에서 보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 화생 무기에 대응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문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거보다는 핵 화생 무기에 대비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그런 작전 계획이다 이렇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알려지기는 그보다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좀 네. 말씀하시기가 조심스러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정연구원이기도 하니까 네, 네, 또 네,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건 선제 타격 개념이 과거보다 훨씬 더 그 수세에서 공세 쪽으로 네, 무게 네. 중심이 옮겨진 네, 네. 작전계획 501호. 501호는 뭔가요? 50은 이제 태평양 사령부 그의 작전 영역을 50이라고 하고요. 예. 15는 이게 5027이라고 기존에 5015 이전에 작전 계획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전자권 전환과 맞물리면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2015년에 원래 전자권 전환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WMD 상황과 주변 안보 여건을 해서 시간이 아니라 조건에 맞추겠다 해서 지금 뒤로 밀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했던 대로 애초에 2015년을 예정을 했었으니까 네. 50 이 동북아 지역 한반도 전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50과 2015년에 15를 합쳐서 5015라고 장명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선제 타격할 대상 우리가 유사시에 적이 네네. 먼저 물론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네. 아주 농후할 때 징후가 농후하다 싶으면 이제 선제 타격을 한다는 네네. 거죠. 네. 그 대상이 대략 뭐 많게는 700여 곳 정도 될 것이라는 네네. 관측이 나왔는데 네네. 그런데 어떤 곳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게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주요 유추가 들어간 것도 같고 그 리스트를 보니까 주요 군단 사령부라든지 적 지휘 시설 그리고 또 핵 시설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이런 곳들을 당연히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전쟁이 발생하면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인데 700곳이라고 딱 특정 지은 게 저는 좀 재미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핵 시설과 어떤 지휘부 요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추측이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봤을 때는 핵심 지휘 시설, 네네. 평양이 되겠죠. 그리고 네. 핵 관련 시설, 네. 그리고 미사일 기지, 네네. 여기 무스탄리, 동창리, 네, 그렇죠. 이런 것들 당연히 타격이 들어가야 되는 곳들이죠. 네, 당연히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먼저 타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격당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한국을 향한 공격이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우리가 먼저 무력화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네. 자 이번에 미군이 가용한 모든 전략 무기들, 최첨단 네네. 무기들을 다 투입해서 좀 안심도 시켜주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일각에서 나오는 핵무장론을 좀 잠재우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투입되는 전략 무기들, 네네. 좀 어떤 것들이 와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동북아에 지금 핵
항공모함이 두 척이 있어요. 원래 요코스카에 그 한국을 담당하는 일본과 한국 동북아를 담당하는 그 항공모함이 로널드 레이건호가 있었죠. 핵추진 예. 항공모함입니다. 원래 있던 거고 네. 스테니스호가 다시 추가적으로 온 거죠. 이 항공모함이 하나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핵잠수함, 이지스함, 순양함, 그다음에 기타 지원 그 선박들이 다 같이 움직이죠. 항모 전투단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항모 전투단이 웬만한 국가의 화력을 넘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니스와 그 핵 잠수함으로 노스캐롤라이나호가 다시 같이 와 있고 원래 또 로널드 레이건 호에 딸려 있는 또 그 핵 잠수함도 또 있는 것이죠. 거기에 뭐 함재기 7, 80여 척이 기가 이렇게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FP2 그 전략 폭격기 이게 스텔스 기능을 가진 그런 전략 폭격기가 있고 괌에서 날아오는 B-52 이것은 그 스트래트 포트리스라고 그래가지고 번역하면 전략 기지라는 거죠. 굉장히 큰 그 27톤의 그 중량 포탄을 이제 그 실을 수 있는 이런 전략 폭격기까지 전개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은 다 내놓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바다에 떠 있는 부두 역할을 하는 상륙 전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세적인 것을 작전을 해보겠다 이런 암묵적인 표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반도에서 처음 이렇게 하려고 훈련에 투입하는 것이라서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예컨대 그 항공모함이 두 척이 네. 아주 가까이까지 전개를 하게 되면 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시나리오, 그 항공모함이 어떤 작전을 전개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건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항공모함에서는 그 함재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함재기라가 함에 실어놓은 그 전투기들이 그 화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한 그 뭐 지금 전쟁 상황은 아니니까요. 뭐 당장 공격에 들어간다는 건 아닌데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나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전략 무기들이 한국 유사시 한국에 올 수 있구나. 얼마나 또 빨리 오느냐. 이런 게 또 북한으로서는 겁이 나는 것이죠. 그것에 가진 이런 그 화력이라는 것이 사실로 엄청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과거 냉전이 극에 달했을 때 이 핵잠수함 하나에 실은 그 핵은 보통 3축이라 그래요. 공중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그다음에 미국 본토에서 발사되는 ICBM 요건데 이 핵잠수함 하나에 소련 인구의 3분의 1을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를 탑재하고 다녔다지 않습니까? 그게 그 냉전이 극에 달했을 텐데 그때는 아니라도 지금이 어느 정도 하고 있을지 그것만 봐도 북한으로서 굉장히 공포심이 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박사님. 그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어떤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규모의 도발 또는 국지 도발, 내지는 뭐 좀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다는 관측들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예상 가능한 어떤 그 도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걸 결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저는 잘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4차 핵실험까지 이렇게 눈 뜨고 그냥 당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벼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도발하기만 하면 응징하겠다. 이런 원점 타격하겠다. 이런 것을 벼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북아 지역에 지금 항모가 2개가 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쉽사리 도발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험구를 말로만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도발을 한다 그래도 자기네 그 해역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 도발이라서 나쁜 것이긴 한데 좋은 측면이 있는 것은 그 북한이 갖고 있는 1000여 기의 이 미사일 중에 몇 개는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 그 화풀이하는 그런 식이거나 아니면 그 원점을 찾을 수 없는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것을 예상하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하는데 우리가 또 완전히 준비된 상황에서 도발을 한다. 이건 좀 군사적으로 바보 같은 짓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그것을 또 감행한다 그러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적어도 4월 말까지는 독수리 연습이 계속되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도발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그 우리가 훈련에 피로가 쌓였을 때 예. 긴장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오히려 저는 도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져요. 우리 준비 태세 같은 것이 한껏 이렇게 올렸다가 훈련이 끝나서 풀어졌을 때 이때 예. 도발이 가능하겠죠. 예, 미군 전략 무기들도 일단 철수를 할 테고요. 네네. 예,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